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최근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두 시장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주식에 투자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9% 상승을 하면서 전일에 이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벌써 4거래일째 연속으로 상승 중입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37% 상승을 하면서 역시 전일에 이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 S&P 500 지수도 다와 같이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34% 상승을 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와 함께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인데 S&P 500 기업 중에서 55.8%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82%가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실적 호조와 함께 나스닥이 정말 강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FOMC 회의가 열리고 있죠. 내일쯤 결과가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회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인지의 여부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의 시작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미 주가는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고 어닝 시즌과 함께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 8월 잭슨홀 미팅과 9월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즉 다소 매파적인 기조의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죠. 물가 상승에 따른 테이퍼링과 길게는 금리 인상까지 비둘기파적인 모습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로 바뀌면서 시장과 소통을 해왔습니다. 테이퍼링을 조만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준비들 단단히 해라. 하지만 오늘부터 요 시땅에서 시작은 안 할 테니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서 시장은 이 테이퍼링의 악재를 상당 부분 소화시키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죠. 이제는 테이퍼링보다는 경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인식이 바뀌면서 그러면 이제는 뭘 봐야 하지 라고 물으면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되겠죠. 마침 어닝 시즌이고 기업들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현재 보여주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 주식이 정말 재미있는 건 실적에 따라 주가가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이론이 딱 맞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 더 좋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나 수급 등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정보력에서도 뒤처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중장기 투자를 생각한다면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SPY나 QQQ 그리고 SOXX 등과 같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도 미국과 똑같은 지수 추종 ETF들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개장 시간에 맞춰 투자하는 것보다 덜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에는 가장 먼저 상장된 10년이 넘었죠.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ETF가 있고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역시 최근에 상장이 되어서 꾸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ETF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 역시 국내에 상장이 되었는데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라는 ETF입니다. 자, 한동안 조정을 좀 받던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반도체 주식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자,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다양하게 많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중장기로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투자금이 모이고 있는 ETF죠. 나스닥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ETF인데요. 나스닥 시총 1위부터 10위 사이의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중장기 투자 시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각자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선택해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장기 투자나 노후 자금을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꼭 한번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죠. 빅스 지수를 살펴보시면 최근에 등락이 조금 있긴 했지만 FOMC 회의 결과를 앞둔 현 시점에서 투자 심리는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자, 지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다는 말이고요. 투자 심리가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자,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시장은 이미 테이퍼링 시작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테이퍼링 이슈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연말 랠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가오는 연말과 내년 초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테이퍼링을 끝내는 시점과 조기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또 한 차례 시장을 짓누르면서 다소 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이런저런 뉴스에 귀 기울여야겠지만 얼마 전 조정장이 왔을 때처럼 빠졌을 때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내공을 길러 가셨으면 합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선뜻 추매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나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오히려 떨어질 때 과감한 투자가 더 필요한데요. 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내공을 평소에 조금씩 쌓아가시라는 말이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국내 투자는 역시 2차전지 배터리죠. 2차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배터리 원재료인 광물 가격이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급등을 하면서 이 완성차 업체의 입장에서는 전기차 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테슬라에서도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NCA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LFP 배터리를 자사의 기본형인 이 스탠다드 모델에 적용시키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자, LFP 배터리로 전환을 해서 영업 마진을 확대하고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속셈인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테슬라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형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테슬라에 입문을 시킨 다음 아쉬운 주행거리는 다음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이 테슬라에 좀 더 비싸고 고급화된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글로벌 판매량도 늘어나면서 테슬라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효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포드와 폭스바겐, 심지어 벤츠까지도 리튬 인산철인 LFP 배터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NCM과 NCA와 같은 3원기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이 국내 배터리 3사도 LFP 배터리 개발이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죠.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저가형의 이 LFP 배터리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따라잡긴 어렵습니다. LFP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도 원가에선 중국에 밀리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상품성은 또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차라리 이 고가의 3원기 배터리를 고수하면서 고성능 프리미엄 모델에 주력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LFP 배터리의 성장성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앞으로의 핵심은 주행거리가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FP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와도 거리가 멀어 보이고 주행 가는 거리를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3원기 배터리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양극재 업체들의 기술력을 봐도 하이망간을 비롯한 3원기 배터리의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새로운 배터리 개발을 해내는 것이
중국 시장에 대응하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그 핵심 부품인 2차 전지 배터리 시장도 이제 막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확실한 체계가 잡혀지지 않은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자, 배터리 화재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도 점점 더 좋아지게 되겠죠. 더 많이 만들다 보면 더 빨리 문제점들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확대 보급과 맞물려서 크고 작은 이슈들이 앞으로도 생기겠지만 좀 더 빠르게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에서 전기차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고요. 점유율이 10%도 채 안 되죠. 자,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현재 국내 배터리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세우고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의 배터리 성능이나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겠죠.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은 정말 길게 보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뉴스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NCM과 NCA와 같은 3원계 배터리의 한국 시장과 LFP 배터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중국 시장까지 모두 담아가는 전략으로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 이 국내에 상장된 2차전지 관련 ETF들에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모아가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